MD 앤더슨 암센터는요, 제가 NIH에서 한 3년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3년이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오려고 조금,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3년 동안 제가 기초연구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임상시험, 임상에 대한 어떤 갈증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환자를 보는 측면에서도 내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중에서도 한국에서 조금 약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초기 임상시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임상시험을 잘 할 수 있는,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알아보다가, MD 앤더슨 암센터가 일상 임상시험을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MD 앤더슨 암센터를 제가 선택을 해서 컨택을 했고요. NIH의 이 3년 동안 연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MD 앤더슨 암센터에 면접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MD 앤더슨 암센터는요, 미국의 텍사스라고 이제 중부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큰 암센터인데, 여러분 혹시 이제 암의 기초연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떠오르죠. 뭐 모든 연구의 어떤 기초 연구의 거의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임상적 역량, 임상적 측면에서의 어떤 세계적인 기관을 딱 생각을 하게 되면 MD 앤더슨 암센터가 이제 거의 탑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MD 앤더슨 암센터는 이런 암의 임상 역량에서 전 세계 최고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한국 같으면은 사실은 종양내과라고 하면 이제 이 여러 개의 이 암을 치료하는 교수들이 다 모여 있는 하나의 이제 종양내과 부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MD 앤더슨 암센터는 종양내과가 각 암을 치료하는 이 전공별로 하나의 디파트먼트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폐암을 이제 치료하는 폐암 종양내과가 하나의 디파트먼트. 거기에 뭐 의사가 뭐 한두 명, 서너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부서에. 하나의 암만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 다음에 뭐 유방암을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의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가 굉장히 임상학적으로는 역량이 높은 전 세계적인 기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MD 앤더슨 암센터에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임상시험 중에서 일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배우려고 갔고요. 일상 임상시험을 물론 제가 한국에서도 종양내과 펠로우 과정 중에서 조금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깊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상 임상시험이 미국만큼 그렇게 아주 많이 행해지지는 않고요. 물론 가끔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행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 수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신약 개발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초기 임상시험, 약을 실험실에서 만들면 그걸 이제 일상 임상시험으로 바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일상 임상시험을 잘 알아야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일상 임상시험에 대한 배움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임상 강사 클리니컬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포지션에 이제 지원하는 경쟁자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해서 그때 몇 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뽑혀서 간 거였고요. 근데 그 임무는 뭐냐 하면은 이 일상 임상시험 디파트먼트에 이제 온 환자들을 같이 제가 치료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적인 측면을 제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였습니다.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은 환자 치료를 하려면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합니다. 뭐 겁은 없는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요. 제가 다음날 외래 진료에서 이제 환자들을 담당을 할 환자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은 대본을 다 썼어요. 대본을 영어로 다 써가지고 깡그리 외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배우들이 영화나 좀 드라마를 찍을 때 대본을 외워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처럼 저는 이제 한국말로 대본을 쓴 게 아니고 영어로 대본을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그냥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연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은 없습니다. 뭐 제가 어떤 이제 후배들한테도 뭔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제가 그때 경험을 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극복을 했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잘 생각해서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들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임상시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일상 임상시험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었던 한 뭐 10년 전에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이 전체적인 수준이나 이 임상시험의 어떤 숫자에 있어서 굉장히 더 낮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초기 임상시험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이렇게 배워왔던 게 요즘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관에서 이런 초기 임상 시험을 저도 이 회사에서 이제 초기 임상 시험을 유치를 하거나 또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이제 대부분의 초기 임상 시험이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유전자 타입에 맞는 어떤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쓰는 임상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시험을 디자인할 때 이런 유전자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10년 전에는 한국에 별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뭐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걸 제가 이 10년 전에 배워서 적용을 그때부터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의 시점에 이른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하고는 관련은 없지만은 제가 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연구한 결과를 저희가 논문을 써서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MD 앤더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요. 논문을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를 어떤 스토리 라인을 짜서 논문을 쓰면 되는지, 하나에서부터 이 인트로덕션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스토리 라인을 짜는 방법을 그때 굉장히 이제 인텐시브하게 트레이닝을 받았던 게 요즘에 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을 쓰는 게 그게 뭐 머릿속으로 이런 라인을 짜서 논문을 쓰면 되겠다라는 게 딱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임상시험을 배워서 물론 직접적인 도움도 받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논문 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는 교육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스토리 라인을 짜는 법을 제가 배웠던 게 요즘에 정말 큰 저의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MD 앤더슨 암센터에 가서 힘들게 또 뭐 1년 가까이 지냈지만은 힘든 만큼 지금 또 한국에서 이런 종양내과 의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